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의 옹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농지연금과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월 평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은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미국 주식 ETF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원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고액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제가 연금 부자 되는 방법을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55세 때부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생활비에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이 얼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잘만 운용하게 되면은 그 원금은 유지를 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 ETF인 거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60세 때 농지연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이 경매를 통해서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농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자본으로도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65세 때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꽤나 많은 연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65세 때부터 받는다는 거 그리고 시기가 좀 더 늦어진다라는 거 좀 불안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면 당연히 좋고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65세 때부터 월 100 정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양 은퇴직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연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농업인으로서 은퇴를 하면서 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이양을 하고 직불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직불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금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지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만 잘 운영해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은 자본으로도 원금이 없어지지 않고 또는 적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지만 가장 큰 거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시 인출형이라는 상품은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다시 수시 인출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시 인출형이 재개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6년이나 7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8세 이상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얼마 정도씩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이 1억이든 5천이든 그 정도의 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야 됩니다. 잘 운용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원금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금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평생 동안 수령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5세 때 퇴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퇴직연금의 원금이 5억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5억 원은 직장을 다닐 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찍부터 이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그 운용을 미국 주식 ETF에 운용을 한다면 55세 때 5억 원 만들기는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ETF 연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가 훨씬 넘지만 일단 10%로 가정을 하고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으로 만약에 잡게 되면은 연간 인출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 ETF 연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이 이자만으로도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연간 인출액을 전부 다 이자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남은 원금은 원래 원금이었던 5억 원하고 동일한 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 수익률이 1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부터 올해까지의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테크 기업의 ETF를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18.6%입니다. 제가 10%로 가정하고 원금은 유지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평균 수익률은 1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지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해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농지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면 좋은지 아니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에 농지연금의 자격이 되는 농지의 조건에 맹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산속에 맹지의 전답 과수, 그러니까 농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농지들은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 이하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산속에 있는 맹지에서 농사를 짓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연금을 이제 신청을 하려고 신청을 할 때 이제 반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공사 또는 농지은행에서 봤을 때 이런 농지는 농사짓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조건이 붙은 게 농지의 그 지목상 맹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싸게 맹지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재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사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지가 잘 팔릴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내면서 출구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을 농지연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농지연금은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는 자격 조건이라든가 농지의 조건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거. 이거야말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격 조건 갖추기 영농 경력 5년인데 예를 들면 직장인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농 경력 5년은 앞으로는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격 조건을 먼저 갖추시고 농지는 조금 나중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격 조건부터 갖추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싸게 농지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농지연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낙찰을 받기 전에 충분히 농지연금이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수한 물건을 낮은 낙찰가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농지연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물건보다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농지를 한 30%, 20%대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찰가율을 계속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입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그 맹지로 지금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그 과거에 공시지가의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의 농지를 산다던가 아니면 옆 토지의 어떤 관계를 이용을 해서 옆 토지를 예를 들면 매입을 해서 맹지에서 탈출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낙찰가율을 계속 낮출 수 있다면 분명히 효율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많이 바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연금은 연금으로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이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받으면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손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내가 잘 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작은 사업을 자영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고 그게 잘 되면 당연히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영업을 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있기 때문에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이 연금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은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향한다는 확신이 100%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인 우량 혁신 기업이 미국 시장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성장성에 투자한다라는 거고, 사실은 기업보다 더 높은 성장성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은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연준이라는 기관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금리 정책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크게는 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가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이 바로 금리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가가 높았을 때는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는 이제 경제 성장이 잘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금리를 제로 금리에 가깝게 내려서 경기 부양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있는데 이 금리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 거의 금리와 반대로 그 시장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연준에 있고 미국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401K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비슷한 제도인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식으로 보통 주식으로 그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일 수도 있고 원치 않아도 자동적으로 401K는 미국 주식 중심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노후가 됐을 때 퇴직을 하고 노후가 되면은 이 연금으로 생활을 보통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보다도 이런 금융자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사실은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401K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노후는 연금으로 생활한다라는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 401K 주식의 수익률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미국 주식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주식은 어떤 공부라든가 어떤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100%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국 ETF라는 좋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종목은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변동성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간의 탐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변동성을 이겨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 100 지수 ETF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초록색처럼 우상향하는데 몇 년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일 때도 있고 매일매일 또는 매시간 이 수익률이 변동이 되죠. 자,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떨어진다고 해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예측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거나 하면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100% 저는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그러니까 연 평균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해는 긴축해야 되겠죠, 당연히. 내가 10% 정도씩 주식을 팔아서 연금으로 우리가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해는 약간 긴축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정 현금을 보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유한 현금을 그때 마이너스일 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유지만 하고 버틸 수가 있다면 분명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나의 자산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의 수익률만 가져도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는 원금이 사라지지 않지만 이 나스닥 100의 30년 넘게 35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18.6%이기 때문에 더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금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이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만 지킬 수가 있다면 분명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도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멘탈 관리,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우상향한다는 확신 이런 것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